1260년 몽케 칸이 사망하며 그의 동생들인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카가 서로 칸이 되기 위해 내전을 일으키게 되었으나 고려의 왕세자는 쿠빌라이를 선택함으로써 이후 칸이 된 쿠빌라이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쿠빌라이는 당 태종도 정벌하지 못한 고구려의 후예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며 크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후 불개 토풍이라 하여 몽골 제국은 고려의 풍속과 문화를 고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도 고려로 돌아와 고종의 뒤를 이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24대 국왕 원종이 됩니다. 1268년 원종은 몽골에서 돌아와 곧바로 왕위에 오르면서 원나라와 약속한 대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무신정권 집권자였던 김주는 환도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원종은 최은, 김경 등에게 김준을 척살하라 밀서를 보내게 되고, 이들은 상장군 이면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준을 살해 곧바로 이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신정권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면은 최은과 김경 등 여러 신하들의 권력이 커지자 이를 경계하며 김준의 식솔들과 함께 역도들의 무리라고 혐의를 씌워 모두 처단하니 무신정권은 이면에 의해 그 명맥을 또다시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종은 다시 환도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이면이 중심이 되어 환도를 반대하며 군대를 동원해 원종을 강제로 폐위, 그의 동생 안경공 왕창을 국왕으로 옹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원종의 왕세자 왕심은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귀국하던 도중 아버지가 쿠데타에 의해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대로 말을 돌려 원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쿠빌라이 칸이 크게 노하며 고려 조정에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윽고 원나라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이면이 원종을 다시 복위시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면이 병사하며 그의 아들 임유무가 집권, 원종은 그의 측근으로 있던 홍문계, 송승래 등을 회유하여 임유무를 처단하게 되고, 마침내 고려를 썩어 들어가게 했던 무신정권도 정확히 10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정권의 몰락과 함께 개경으로 환도한 원종은 친원 정책에 따라 아들 왕심을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인 제국 대장공주와 결혼시키니, 이때부터 고려는 제후국으로 격하,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고, 원종은 원나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고려 무신정권을 대표하던 삼별초까지 해산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결국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을 반대하며 원종의 친원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삼별초가 배중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군사 봉기를 일으키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별초의 난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는 이미 원종을 따라서 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개경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남아있던 처자식들을 자신들의 성놀이개로 삼았고, 많은 병력들이 개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방어가 쉽지 않다고 판단, 모든 물자를 싣고 남쪽으로 내려가니 그 함선의 숫자가 1천여 척이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영흥도를 거쳐 진도에 상륙하면서 전라도의 모든 백성들에게 왕명이라는 이름으로 곡식을 걷어들여 제주도 등 여러 섬으로 피신하며 방어를 하게 되자, 이를 진압하기 쉽지 않았던 고려는 원나라와 연합해 삼별초를 공격하여 진압, 이게 바로 여몽연합군이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삼별초의 난은 1271년 봉기를 일으켰던 배중손이 전투 중 전사하고, 1273년 끝까지 살아남아 제주도에서 항전하던 김통정이 자살하면서 삼별초의 난도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배웠던 삼별초의 난은 마치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부터 국난을 극복하고 침략자 몽골군에게 거세게 항전했던 무신들의 민족 항쟁인 것처럼 만들어졌으나 실질적 역사는 다소 이와 거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담으로 전라남도 진도에서 대활약했던 삼별초의 잔당들이 제주도로 물러나 끝까지 항전하다 이내 패배하며 갈 곳이 없어진 이들이 지금의 오키나와로 건너가 류큐 왕국을 세웠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로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와 맞물려 서경에서는 서북면 병마사 최탄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북방 이북 지역을 통째로 원나라에 바치며 투항하였고, 원나라는 이곳에 동령부를 설치해 직할 통치하기에 이릅니다.
마침내 쿠빌라이 칸의 정복력은 바다를 건너 일본 영토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자신들의 제후국인 고려에게 명해 원나라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정벌할 것이니 고려는 원나라 군대가 탈 수 있는 대규모 함대를 만들어 지원하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종은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으나 원나라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는 와중에도 원나라를 위한 함선 건조는 꾸준하게 이어져 약 4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함선 900척을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1271년 쿠빌라이 칸은 가마쿠라 막부 최고 권력자였던 호조 도키무네에게 지금의 후쿠오카 다자이후에서 교토에 있는 철왕과 만나 교섭을 하겠다고 서신을 보냈으나 도키무네가 이를 거절, 결국 일본 정벌을 위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1274년 그리고 경상남도 하포에서 출발한 33,000명의 여몽연합군은 대마도를 전진 기지로 삼아 일본 본토를 정벌하기 위해 그곳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대마도에 도착한 여몽연합군은 곧바로 그곳을 지키고 있던 대마도 당주 소 스케쿠니의 군사들과 맞붙었는데 워낙 땅이 좁고 척박하니 대마도를 지키던 소규모 방어병력에게 고전, 하지만 연합군 본대가 상륙하자 반나절 만에 전멸하며 연합군은 대마도를 손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뒤 대마도와 본토 사이에 있는 이키섬에 다다르자 그곳을 지키고 있던 타이라노 카게타가가 100명의 결사대를 모집해 연합군과 대치, 이 역시도 중과부적으로 하루 만에 전멸하면서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 이키섬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군대를 재정비한 연합군은 3일 뒤 규슈 다카시마에 상륙해 후쿠오카 하카타만으로 향했으며 그곳에 진을 치고 저항하는 일본 병사들을 도륙, 이내 연합군 본대가 상륙할 수 있게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현 사와라구에서 벌어진 사와라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며 막부가 세워둔 방어선이 뚫리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막부는 하카타에서 결사 항전을 내비치며 연합군의 공세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카타만에 대형 태풍이 몰아치며 전선 900척 중 약 200척이 침몰하게 되었는데 때문에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연합군은 이내 군사를 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지켜본 일본인들은 신의 바람이 적군을 물리쳤다 하여 이를 신풍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풍은 신의 바람, 즉 일본어로 직역하면 카미카제라 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의 전투에서 자살 폭탄 공격을 시도할 때 쓰였던 카미카제의 어원이 됩니다. 아무튼 원종은 결혼 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원나라로 가는 공녀를 상시로 모집, 반강제적으로 원나라에 보내게 되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으며 비록 친원 정책으로 고려가 무너지지 않게 잘 유지했다고는 하나 백성들의 삶은 파탄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1274년 56세의 나이로 사망하며 그의 아들 왕심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25대 국왕 충렬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대 충렬왕부터 30대 충정왕까지는 원에 충성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원의 제후국으로서 왕의 이름 앞에 충자를 붙이게 되고 24대 원종은 고려에서 종으로 끝나는 국왕 중 마지막 국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